안녕하세요. 호주 이슈다 특집 코로나. 오늘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신 간호사님을 모시고 전화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일하셨어요? 오늘은 쉬었어요. 다행입니다. 네. 네, 지금 현재 네. 병원 이름은 밝히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병원에서 네.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저는 저기 NSW에 있는 퍼블릭 병원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네. 스크럽 스카웃 널스예요. 네, 좀 뭐 앞부분이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스크럽 스카웃이라고 하면 그냥 네. 편하게 이해하시려면 그냥 수술할 때 네. 그 의사 옆에 서서 네. 그 수술이 진행되는 뭐 기구들을 같이 주면서 수술에 참여하는 일들을 하는 간호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드라마에서 왜 의사가 장갑을 끼고 메스 이러면 이렇게 메스 주고 뭐 이러는 분이신가요? 네. 오마이. 네. 그러시군요. 굉장히 네. 중요한 일을 하고 또 수술이 진행될 때 거의 뭐 이렇게 뭐 오거나이저적인 역할을 하는 것 네. 같은데요. 그럼 네. 지금 그 병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 병원이 혹시 그 코비드19 관련돼서 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병원인가요? 네, 지금 제가 근무하는 곳은 네. 저기 코비드-19 클리닉이랑 네. 그리고 피버 클리닉 그리고 스탑 클리닉이 있어서 네.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나 의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지금 이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처음에는 지정되지 않았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검사를 하다가 네. 이제 다 웨스트미드 병원으로 다 네. 이송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도 아마 그렇게 알고 거기서 있었죠. 예. 예, 병상이 아마 충분하지 못하고 네. 또 인력도 딸리고 해서 네. 지금은 아마 처음에 제가 알기로 랜드윅, 뭐 웨스트미드, 리버풀, 랜드윅, 웨스트미드, 리버풀 이렇게 시작하다가 네. 지금 뭐 로얄 루시오, 로얄 프린스 알프레드, 존 헌터, 뭐 네판, 홀스비 이런 병원으로 쫙 네. 확산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저희는 맨 처음에 지정된 병원만 알지 사실은 그 이후의 정보들을 별로 들은 적은 없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공표가 되어 있나요? 아마 지금 네. 저도 이제 최근에 네. 저희 이제 교회에 계시는 분들이 네. 약간 의심이 되셔서 처음에 이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그 1800으로 전화 연락하는 예. 곳, 그곳을 알려드렸었는데 네. 거기서 그냥 집에서 자가 격리하라고 일단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요. 네. 집에서 계시다가 증상이 심해지셔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제가 근무하는 병원 이제 이머전시에 전화를 해보라고 했더니 네. 거기도 이미 5시간 이상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최근에 네. 홈스비 쪽이나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오픈을 해서 부스를 만들어서 검사가 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800으로 일단 증상이 있으셔서 연락을 하시면 네. 거기서 뭐 지금 사시는 곳이 어디신지 그런 걸 다 여쭤보고 그러고 이제 가까운 곳으로 안내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참 병원에서도 5시간 기다린다니 저도 예전에 웨스트메드 응급실에 남편 데려갔다가 밤샌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냥 보통 응급실에 갔을 때 우리가 겪는 그런 현상들을 혹시나 이 코비드19에서도 겪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되는데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병원에 계시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간호사님은 그 일에는 관여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주변의 간호사나 뭐 이렇게 병원 내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봤을 때 코비드19 의심 환자가 내원을 하면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던가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이제 웹사이트에 코비드-19 관련 내용을 계속 이제 업데이트 해주고 있고, 또 이제 매니저를 통해서 개개인의 이메일로 업데이트된 소식을 계속 이제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에게 업데이트가 된다는 얘기죠? 네. 예, 이제 새로운 정보가 계속 있으면 그걸 이제 업데이트 해주고 또 이제 인서비스를 하거든요. 교육을 해서 이제 그 감염 전문팀이 와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아침에 지난주부터 이제 변경된 게 아침에 출근하면은 수간호사가 각 수술실에 와서 이제 그날 간호사 체크를 건강 상태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뭐 열이 있는지 보통 코비드-19 이제 그 증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증상에 관련된 걸 체크하면서 이렇게 뭐 건강이 괜찮은지 어떤지 확인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상이 있다고 하면 이제 스탑 클리닉으로 이제 바로 내려가서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행을 이제
여행 간 이제 동료들도 많은데 14일 동안 뭐 쿼런틴 타임 가지고 아직 못 본 사람들도 있고 네. 그리고 일단 아프다 이러면 뭐 기침이 어디서 콜록거리기만 하면 일단 출근하지 말라고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네. 병원에서는 일단 지금 저희 수술 뭐 워드나 아니면은 이제 인텐시브 케어 유닛 같은 경우에 중환자실이라고 그런 네. 쪽에는 지금 이미 코비드 19 환자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 같이 그래서 있어요? 그런 건 아니죠? 격리되어 있는 건가요? 격리된, 예, 그 안에 공간에 이제 네. 음압병실이 네. 있는 곳에 이제 환자분들이 계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또 의심된 환자분이나 확진자분들이 수술하러도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수술방이 한 20개 정도 되는데 그 네. 중에서 2개를 지금 이제 음악 그걸로 시설로 다 바꿔서 네. 실제로 환자가 왔었어요. 와가지고 네. 이제 수술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수술이 일단 진행돼야 되니까 네. 거기에 대한 이제 교육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일단 어떻게 좀 보통 우리가 수술할 때 수술복을 입고 마스크를 끼고 네. 뭐 그런 걸 하는데 네. 이제 지금 다 더블로 하거든요. 이제 모자도 2개를 써야 되고 철저하게 네, 이제 방호를 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뭐 이제 기존에 들어간 뭐 간호사나 이제 네. 그런 수에 관련된 것도 네. 안에서 일단 수술이 진행되면 나올 수가 없는 상태니까 네. 이제 바깥에도 또 이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간호사들이 필요하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환자분들이 수술하러 오시는 경우에 더 많은 간호사 뭐 의료진들이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단은 그런 지침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CNS나 뭐 CNC 같은 분들이 같이 들어오셔서 네. 설명을 같이 해주시고 모든 네. 이제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예. 좀 못 알아듣는 용어는 제가 물어볼게요. CNC? 그러니까 클리니컬 널스 스페셜리스트나 클리니컬 널스 이제 컨설턴트라고 네.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을 준비하고 교육시켜주는 데 이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에요. 교육팀인 거네요. 예. 네. 간호사분들을 교육해주는 간호사님? 이렇게 되면 되나요? 네. 그러면 그 코비드19 의심 환자가 전화를 걸어서 이제 그 병원에 간 경우도 있을 테지만 사실은 자가격리를 일단 시키는 걸 보면 그 증상이 심해질 때 와라. 그런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심해져서 오는 분들은 대부분 응급실로 바로 직행을 하게 될 텐데 그럴 때는 어때요? 지금 이제 응급실이 아니고요. 응급실 뒤쪽으로 그런 분들이 이제 지나가는 통로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별도로 또 이제 입구가 있다는 거군요. 네, 그분들이 바로 이제 응급실로 오시면 안 되니까 이제 그분들이 뒤로 통과해서 이제 검사를 받는 이제 부스가 따로 있어요. 네, 따로 설치가 돼서 일단은 만약에 전화를 하셔서 병원으로 이제 이멀전시로 내원을 하시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안내를 받고 아마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셔서 검사를 받으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많이 아파서 이렇게 전화로만 문의를 해서 자가격리를 이제 하라 이렇게 되었다가 증상이 심해지면 가자마자 이제 검사를 하는 건가요? 진짜 이 사람이 코비드19의 확진자인지? 일단은 전화상으로 뭐 기본적인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 어떤 건지 이제 상담을 받게 되시고요. 가시면은 기본적으로 열 체크하는 거는 이제 제일 먼저 아마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의심이 된다고 생각이 되면 보통 이제 코나 아니면은 저기 편도 뒤쪽으로 해서 이제 면봉으로 이렇게 채취해서 이제 검사를 나가거나 아니면 객담이나 가래 뭐 이런 것들을 검사해서 아마 결과가 근데 일단은 검사하면 뭐 거기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고요. 일단 마스크 쓰시고 다시 집으로 가셔서 자가격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예를 든 사람은 예를 들면 응급 환자인데도 병실이 없으면 이제 일단 퇴원이 아니라 집으로 간다는 건가요? 만약에 정말 뭐 숨을 못 쉬신다든지 정말 응급 상황이면 집으로 보내진 않죠. 그럴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격리 병실에 들어가셔서 적절한 치료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코비드 관련 환자가 몇 명 정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나와 있나요? 저희 병원 안에는 사실 뭐 몇 명인지 그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냥 저희 홈페이지에도 NSW에 이제 뭐 몇 명 정도 계시는지, 뭐 외국에서 다녀오신 여행자분이 어떤지, 아니면 이제 컨택하셔서 감염이 되신 분이 몇 명이신지, 그건 항상 나와 있는 제너럴한 정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희도 자세하게 병원 안에 환자가 몇 명 있다는 건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코비드19로 감염된 의료진도 했나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괜찮은가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네. 이제 같이 일했던 동료가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도대체 어디 갔지? 이제 사람들한테 요즘에 안 보이던데 했더니, 왜 예전에 여기 여자 하이스쿨에서 확진자가 발생됐던, 예. 몇 개 학교 중에 한 곳이죠. 네. 그래서 그 간호사분 딸이 그 학교 학생이었는데, 그 당시에 열이 조금 나고 증상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이제 그런 증상이 있는 학생들이 이제 리스크 그 명단으로 다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그 엄마도 이제 같이 쿼런틴 타임을 같이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고 이제 얼마 전에 돌아와서 만나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 사이에 뭐 검사도 받았고, 그리고 결과가 이제 음성으로 나와서, 다시 이제 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고 있다가 저희는 이제 일단은 환자가 주로 병동이나 이제 뭐 중환자실에 일단 많이 계시는 상태라서 그랬었는데 저희도 이제 뭐 코로나 환자를 이제 코비드-19 환자를 받으니까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저희 의료진 중에 한 분이 좀 확진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수술에 같이 참여했던 이제 간호사를 갑자기 집으로 이제 돌려보내더라고요. 그때 이제 한 분이 결과가 나와서 돌려보내게 돼서 다들 지금 이제 긴장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겠네요. 진짜 언제 어떤 환자가 어떻게 와서 그렇게 될지 모를 좀 되게 좀 중차대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봤을 때 그 병실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고 음압 병실이라고 하는 건 또 몇 개나 있고 이런 그 의료 병원으로서 갖춰진 장비나 이런 것들은 충분하고 뭐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신 게 있어요? 제가 병동은 사실 잘 모르겠고요. 인텐시브 케어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저희 수술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2개를 이제 설치를 해서 갑자기 응급으로 뭐 맹장염이나 아니면 뭐 팔이 부러졌거나 이런 분이 오시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코비드-19 의심 환자들이 오시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거를 이제 속히 진행을 해가지고 최근 2개를 이제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수술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2개씩 더블로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편으로 마음이 좀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충분하게 이렇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TV로 많이 보고 있잖아요. 뭐 다른 나라에서 이제 의료진들이 어떻게 입고 어떻게 이제 진료를 이제 진료하는데 참여를 하고 있고 이런 거를 많이 보게 되는데 호주는 이렇게 저희가 실제로 뭐 그런 옷을 입고 하지만 너무 이게 허술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개 입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가, 진짜. 근데 얼굴을 2개 하는 건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앞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앞에 이제 글라스는 커버 같은 거는 하나를 하는데도, 이제 마스크를 안에다가 이제 끼고 또 바깥에 쉴드 있는 마스크를 또 끼고, 이제 더블로 이제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거를 이제 되게 지금 아끼고 있는 상태거든요. 최근에 이게 소문에 뭐 누군가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수술실 안에서 이렇게 쓰는 알코올 그 세니타이저가 있거든요. 러브 하는 게 있는데 근데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박스채. 웃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진짜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저희가 항상 이제 충분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그거를 이제 부족하면 새로운 좀 리스톡 하는데 그냥 손 씻으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그게 지금 호주 전체 자체에서도 많이 부족한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나이트 근무를 하던 간호사가 이제 그때 제왕절개 수술하는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보통 우리 수술실 말고 다른 건물에 있는 수술실인데 거기서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제 낯선 남자분들이 오셔서 마스크를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면 그냥 누군지 모르겠대요. 검은색 옷을 입고 이렇게 왔는데 밤이니까 그렇게 오셨는데 그래서 이거 우리 메인에서 가져오는 건데 너네들이 왜 가져가냐 그랬더니
그냥 두 박스를 쥐고 있다가 한 박스를 놓더래요. 근데 수술 케이스가 이제 그때 급해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더 이상 그걸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어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매니저한테 노티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안쪽으로 다 마스크를 다 안쪽으로 넣어서 이제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공간에다가 지금은 다 설치한 상태거든요. 제 기억에도 웨스트메드 응급실에서 이렇게 밤을 새게 되면서 이렇게 화장실을 찾다 보면 다 열려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타나신 의사가 어디로 오라 그러면 또 거기를 또 통과해서 혼자 가잖아요.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다 열린 공간처럼 돼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이게 카드를 원래 수업을 해야지 열릴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거기를 들어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도 다 이메일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그 전체적으로 볼 때 그 교육에서도 그렇고 이 그러니까 코비드19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듣고 계신 분들이 정말 어떤 거는 꼭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강조한다면 그게 뭘까요? 제가 이거는 정말 누구나 다 아시는 거겠지만 가장 강조하는 게 손 씻기인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저희가 정말 이거는 뭐 어떻게 마르고 딸도록 말씀을 드려도 정말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코로나가 사실은 뭐 컨택 되는 경우가 이렇게 만약에 감염된 분과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했을 때 뭐 15분 정도 같이 마주했을 때도 이게 감염이 되고, 그리고 그 같은 이제 공간에서 적어도 2시간 정도 있었을 때 감염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공기 중 감염이 아닌데도 그렇다는 건가요? 코비드-19 그 바이러스가 이게 뭐 만약에 침이나 뭐 이렇게 튀어서 재채기를 한다든지 튀어서 어딘가에 이제 표면에 있으면 사실은 몇 시간에서 며칠까지 머무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기사가 많이 나서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모르고 터치한다든지 뭐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진짜 되게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딘가를 터치하고 어딘가를 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손 씻기는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손 씻고 그다음에 어디 만지지 않고 그다음에 눈이나 뭐 코 이런데 얼굴 만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피부에 묻을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만지지 않고 그 상태에서 뭐 이렇게 눈, 코, 입으로 비비지 않으면 감염되지 않을 수 있다. 뭐 그런 것도 저도 본 것 같긴 하거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첫 번째는 GP한테 전화하거나 뭐 이렇게 좀 몇 가지 수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뭐 우리가 얘기를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딱 정리를 해서 우리가 뭔가 의심 증상이 있을 때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스텝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코비드 증상이 보통 이제 어떤 거라고 워낙에 많이들 보셨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제 그런 증상이 의심이 되시면은 GP한테 일단 전화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GP나 직접 안 가셔도 돼요, 요즘에는. 뭐, 제가 알기로는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못 가시는 경우에는 이제 전화를 또 이제 메디컬 센터 가시는 거를 자체를 또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GP한테 전화를 하시고, 그리고 GP가 보통은 이제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뭐, 이멀전시, 주로 전화를 하면은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시다가, 만약에 의심이 가신다고 하면은 주로 이제 이멀전시로 가라고 안내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헬스 다이렉트라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1800-0222로 연락을 하시면 또 거기서 이제 상담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아까 전에 제가 말씀하셨듯이 지역에서 이제 가까운 곳으로 안내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응급실에 이제 그렇게 해서 가시게 되셨으면 도착하시자마자 이제 코비드 환자와 만약에 접촉하셨을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해서 접촉을 했다고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오버시즈 외국에서 이제 오셨다든지 그러면 그런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그분들이 이제 판단하시는 게 아무래도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네, 그렇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전화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디렉션을 받고 움직이면 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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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 생각에는 GP랑 전화 통화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GP를 바꿔준 적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통화를 못하게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코로나 증상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아마 그렇게 바꿔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는 헬스 다이렉트가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헬스 다이렉트도 요즘에 불통인가요? 너무 많이들 전화를 하셔서 네. 기본 1시간은 기다리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에 워낙 증상이 심해서 가까운 GP한테 먼저 연락을 하시거나 아니면 임멀전시로 연락을 하시는 게 빠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타까운 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마스크 공급이나 4,500만 개 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옷도 이제 복장도 보면 뭐 강조하기는 드롭플렛이다. 이건 에어본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냥 뭐 기침이나 재채기로 이제 되는 거고. 그리고 저희 이제 수술실 안에도 음압으로 했지만 처음에 환자 이제 마취할 때는 마취과 닥터와 이제 간호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수술에 직접 참여하는 이제 사람들은 30분 후에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 환자가 수술실 들어갈 때는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지만 이 마취를 할 경우에는 안에 이제 기관 삭관을 하니까 마스크를 빼고 입을 벌려야 되는 상황이니 그때는 이제 뭐 환자가 갑자기 이제 안에 이제 삭관을 하게 되면 뭐 이제 기침을 한다든지 이제 이미 잠든 상태긴 하지만 그런 상황이 생겨서 그런 게 이제 공중에 떠 있으면 가라앉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분 후에 이제 들어가서 다 이제 수술할 때 필요한 뭐 기구들 같은 거 다 열고 이제 서전들도 그때 이제 같이 들어가서 다 같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도 복장이 드롭플렛이라서 괜찮다고 하지만 다른 나라 상황 같은 경우에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정부에서 이렇게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컨택을 하고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고 조금 더 충분한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은 그게 너무나 일하는 데 더 힘이 되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진짜 열악한 상황 인 것 같네요. 왜냐하면 장비는 좀 충분해야 할 텐데 사실 그렇게 치면 우리가 이게 처음 확진자가 생기고 계속 그 과정에서 좀 더 많이 갖춰졌었어야 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은 다른 병원에 이제 수간호사로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들었더니 거기는 이미 저기 이멀전시 거기 케이스 일렉티브 케이스라고 하거든요. 예약되어 있는 수술들을 이미 다 캔슬되고 수술방에 계시던 이제 직원들이 다들 일반 병동으로 투입해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회용 고글을 쓰다가 이제 부족하니까 각자 개인 이제 고글을 사용해서 그것들을 다 이제 한번 쓰고 또 쓰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이제 병원에서 계속 업데이트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확진자가 몇 명이고 뭐 이런 게 뜨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 이멀전시에 이제 일하는 동료가 하는 말이 이제 이 코비드 19 앵자이어티 때문에 많이들 오신대요. 너무 나 스트레스가 코비드 19인 것 많아서요? 같아. 그러니까 증상이 원래 이제 그 증상이 아닌데 나 정말 그런 것 같아 하고 이제 너무 두려워하시고 공포에 쌓여서 응급실에 너무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그걸 이렇게 보다가 발견한 게 이제 검사 후에 이제 확진되지 않은 수도 한 번쯤은 봐주시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검사는 많이 환자에 했지만 비하면 보통 지난 뭐 금요일 같은 경우에 뭐 확진자 수가 한 533명 정도 된다고 하면 확진되지 않은 수가 52,130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거의 이제 99%네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또 걱정을 하시고 너무 두려워하시고 그런 분들도 계셔서 너무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이렇게 지침대로
손 씻으시고 정말 네. 정확하게 에티켓도 지켜주시고 네. 서로 간의 거리도 지켜주시고 그런 것들을 열심히 잘 지켜주시면 예, 더 네.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연령 이렇게 그룹대로도 제가 봤더니 네, 맞아요. 예. 예, 30에서 39세 제일 보통 이제 나이 많더라고요. 부신 예. 분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거기가 혹시 위험 그룹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물론 이제 위험 보통 이렇게 지금 확진된 그 수는 네. 30에서 39세가 최고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도 많으시고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하시는데 조금 더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시고 같이 돌아보면서 그렇게 예, 지침대로 열심히 좀 해주시면은 네. 아마 그런 날을 다시 맞이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따끔한 네. 한마디였는데 굉장히 정감이 가고 희망이 있네요. 네, 그럼 간호사님 오늘 정말 네. 많은 정보를 주셨고요. 어렵지만 그래도 가면 잘 해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저는.